이번 사연은 자기 딸들은 일 시키지 말라면서 스님을 괴롭히고 부려먹던 시 작은 어머니를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개망신을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개월 된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두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아주버님은 내년에 결혼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남편과 5년 넘게 사귀었고 저희 시어머니는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한국에 오실 때는 만나고 있지만 명절에는 찾아갈 시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댁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다른 사람들은 무슨 복이냐? 시댁 없는 게 최고 복이라고 해서 그런가?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작은 어머님이라는 복병이 나타났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에 아주버님 차를 타고 작은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곳으로 갔어요. 아버님은 삼형제 중 첫째이시고 저희 집은 수도권에 있는데 작은 아버님 두 분은 남쪽 지방에 살고 계십니다. 시아버지는 해외에서 일하고 계시느라 못 오셨고 저는 새댁이라 한복 입고 내려갔어요. 차가 막혀서 한 6시간 정도 걸렸네요. 작은 아버님이 사시는 곳에는 시할머님이 함께 사시고 막내 작은 아버님도 그 근처에서 살고 계세요. 막내 작은 아버님 댁이 집이 조금 넓어서 그곳에서 차례를 지냅니다. 저희 아버님은 매년 명절을 못 챙긴다는 이유로 제사 비용을 작은 아버님께 붙인다고 들었어요. 막내 작은 아버님 댁에 도착해서 어른들께 인사를 하는데 작은 어머님께서 팔짱 끼고 저를 노려보시더니 빨리 와. 할 일 많아. 옷 갈아입고 주방으로 와라. 고 재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슬슬 스팀이 올라오더군요. 밤 11시 반까지 저 작은 어머님, 막내 작은 어머님과 음식 장만했고요. 저녁 차려 먹을 때도 다른 친척분들은 거실에 번듯하게 상 차려서 따뜻한 음식 드렸고 여자들은 번거롭게 반찬 차리지 말고 밥만 퍼와서 만들어 놓은 거 대충 주워 먹자고 하셔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태어나서 주방 바닥에 앉아서 상도 안 펴고 밥 먹기는 처음이었네요. 그리고 반찬을 주워 먹자니 이건 또 무슨 화법인 건지 참 아이러니했네요. 허리 펼 새도 없이 일했는데 밥도 편하게 못 먹고 그리고 요즘 누가 송편을 집에서 하나요? 송편 빚으라고 해서 빚었더니 작은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송편 하나도 예쁘게 못 만드냐고 그래서 예쁜 딸 낳을 수가 있겠냐고 화가 난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고 슬쩍 눈물을 훔쳤네요. 거실에 계신 어른들 과일 깎아서 내오라고 해서 내갔는데 아까부터 작은 어머님의 결혼 안 한 딸 2명은 앉아서 주는 음식 받아먹고 있는 모습이 무척 거슬렸는데 남편이 작은 어머님께 땡땡이랑 땡땡이도 좀 도우면 편하잖아요. 저는 반죽 밀었고요. 라고 했더니 내 딸은 결혼하면 일 많이 할 테니까 내가 아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 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하시더라고요.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 한다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작은 어머니가 제 시어머니가 된 양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더라고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밤늦게 일 마치고 작은 어머님께 내일 몇 시에 일어나면 돼요? 하고 물으니 네가 알아서 일어나. 일 많을 테니 적당히 알아서 일어나.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주방에 가봤더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세수하고 기초화장하고 방에 앉아 있었는데 작은 어머님이 방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질부 일어났어? 빨리 나와! 하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어머님, 막내 작은 어머님 두 분이 제가 나오기만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고 앞치마 안 가져왔냐고 물으셔서 없다고 했더니 준비성이 그렇게 없고 둔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안 좋은 소리 들으니 정말 기분이 다운되었어요. 제사상 준비하는데 과일 윗부분 도려내는 거, 음식 놓는 방법을 하나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는데 작은 어머님이 너는 이 집안 며느리가 된 애가 차례 예절도 모르면 어떻게 하니? 라고 하셔서 작은 어머님이 좀 알려주세요. 하고 좋게 말했는데 그런 건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와서 척척 도와야 하는 거 아니니? 애가 왜 이렇게 둔해?
하고 타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웃긴 일이 있었어요. 남편도 좀 일찍 일어나서 일 돕겠다고 주방으로 왔는데 막내 작은어머님을 보더니 말도 못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막내 작은어머님이 노브라로 계신 것을요. 연세가 50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자기 집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례 지내고 아침을 차려 먹었어요. 제사 음식 다 비벼서 먹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입맛도 없었지만 첫 명절이니 분위기 맞춰서 억지로 밥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어머님이 질부, 너 오늘 설거지 한번 오지게 해봐라. 각오해야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실실 웃더라고요. 살면서 그렇게 많은 설거지는 처음 봤어요. 남편은 음식 정리하는 거 돕고 저 혼자 설거지 다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끔찍한 첫 추석 명절을 보내고 집에 오면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어요. 작은어머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아주 작정하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요. 남편이 그때 말해주는데 작은어머님 성격이 원래 안 좋고 말도 막 하는 스타일인데 전에 집안 형편이 좀 안 좋아서 저희 아버님께 막내 아들 학비를 지원해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아버님도 마침 그때 도와줄 여건이 되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번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했대요.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저를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작은어머님은 제 남편 눈치를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분의 아들이 서울에 취직했는데 회사 근처에 저희 남편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 오피스텔이 마침 전세 기간이 끝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사촌 동생을 그 오피스텔에 3달 정도 살게 해줬다고 합니다.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 못해도 70만 원 이상은 할 텐데 3달간 한 푼도 안 받고 살게 해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찍소리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시어머니와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재산 늘려갖고 어려운 남동생 2명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조금씩 지원해줘서 급한 불 끄고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시어머니 제사도 작은어머님이 지내준다고 해서 아버님이 100만 원씩 붙였고 작은아버님 가게 도둑 맞아서 처리하느라 정신없을 때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상하고 인자한 시어머니랑 정말 잘 지냈는데 안타깝게도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 작은어머님이 저를 잡들이 하는 게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추석 마지막 날에 아버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은 아가, 첫 명절은 어떻게 보냈니? 하고 자상하게 물으시는데 그만 서러운 마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대답도 못하고 꺽꺽 울었어요. 아버님은 조용히 기다려주셨고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셨고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준 아버님께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2달 뒤 시어머니의 팔순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해외에서 일부러 오셨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가족들끼리 한마디씩 할 거니까 준비하라고 했죠. 장남이신 아버님은 제일 마지막에 하신다고 했어요. 다들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얘기했고 아버님은 이제 할 말 좀 하겠다고 주목해달라고 하셨어요. 먼저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셔서 팔순잔치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없는데 와이프가 생각난다. 함께 이 자리를 축하해 줄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나는 해외에서 와이프 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다. 그래서 집안 대소사를 잘 못 챙기기도 한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다. 동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달려오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방법으로 돈으로 해결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지난 추석은 내 막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맞는 명절이었고 내가 한국에 없는데 명절은 잘 보냈는지 내심 걱정이 되었는데 잘 지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화가 왔다. 며느리에게 명절 잘 보냈냐고 물었더니 말없이 울기만 하더라. 집사람이 있었다면 내 며느리에게 재수씨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시어머니 없다고 큰 재수씨가 시어머니 짓을 했다고 들었다. 내 며느리에게 작심하고 일 시키고 나머지 조카들은 앉아서 먹고 쉬게 했다는 내 얘기도 들었다.
혼자 타향살이 하면서 내 새끼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사는데 내 며느리가 나도 없는 동생 집에서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내년에 큰아들이 결혼하면 집사람 재산은 우리 아들들이 지낼 것이다. 그리고 동생들 잘 들어라. 앞으로 돈줄이 막혔을 때 알아서 처리해라. 나에게 기댈 생각 마라. 내 며느리에게 함부로 한 재수씨 똑똑히 기억해라. 내 자식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당신 자식 눈에는 피눈물 날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내 며느리에게 지금 당장 사과해라. 당장. 고 말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차분해서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저에게 다가와서 시어머니 노릇한 거 미안해 라고 작게 말하더군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명절에 작은 집에 가지 마. 갈 필요 없어. 다들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도 모르는 염치 없는 것들이니 상종하지 마. 라고요. 다들 아버님의 지원을 받고 위기를 넘기며 살았는데 아버님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모두 조용한 분위기에서 잔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어머님 납골당에 갔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의 유골함을 보며 너무 보고 싶다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내년에 아주버님이 결혼하시면 그 해 여름에는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휴양하고 올 생각입니다.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치려고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그늘을 드리워주지 못하는 시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이다에 감동적이까지 한 사연이네요.